화가 난다 화가 나. 세상을 향해 목소리 높이는 성난 사람들. 2019년 4월 17일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트 곳곳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는데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 내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3년 전에 유가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오지원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지원 변호사입니다. 예, 참 그 사건 이후 5년하고도 한 달 정도 흘렀던데 여전히 도민들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요. 가해자 개인이 저지른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다. 이건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가해자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예.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아서 이상 행동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분들이 절대로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장기간 치료에서 방치가 되면 자해를 하거나 타해를 할 우려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국가의 책무가 등장합니다. 예. 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상 행동을 해서 자해나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경찰이 그 유무를 조사하고 행정입원이라든지 응급입원 제도 등을 통해서 예. 치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범행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 본인도 보호하고 이웃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서는 그 주민들이 신고를 8번이나 했는데도 그렇죠. 사건 전에. 예. 8번이나 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제 법원은 저희의 소송에 대해서 경찰이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법적으로 예방 책임이 국가에게 있는 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 이런 법리적 해석과도 일맥상통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결국 원고의 승소,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해당 판결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는 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일단 사실 국가 책임이 저희가 40% 정도 인정됐거든요. 예. 이거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사실 꽤 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제 살인이나 방화를 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40%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아하, 예. 네, 그래서 국가 책임이 그만큼 크게 인정됐고 사실 저희는 그 일부 승소 계산상으로는 일부 승소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부 승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고분들도 처음으로 이제 사건을 겪고 너무너무 트라우마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계셨는데 예. 네,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어본다고 하시면서 되게 기뻐하셨고 예. 네, 또 그런 국가에 대한 불신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조금 그래도 사그라들었다. 이제 내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를 겨우 확인한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4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사건의 사상자 수가 20명이 넘었었는데 네. 여기서는 차이는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당시에 이제 그 평범한 분들이 사실은 소송이라는 거를 잘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소송 자체를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되게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아하. 더군다나 이 사건처럼 트라우마가 극심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본인들은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게 남들이 다 잊어도 이제 그 사건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예.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소송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 당시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경험을 좀 하게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고 예. 회피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많이 지지를 해드리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예. 좀 나머지 분들 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나머지 분들은 연락 자체가 잘 받지 않고 계시는 거죠. 예. 뭐 당연히 그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에 이사를 간 분도 계실 것이고 네. 그럼에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용기를 내달라고 오늘 뉴스바다 통해서 목소리 내시는 것은 소멸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이제 지나면 더 예. 이상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4월 17일 날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 4월 16일 전에는 소송 제기가 돼야 됩니다. 4월 16일 전이요. 네네. 예. 그래서 한 달이 이제 안 남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 극심한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제 국가에서 행하는 지원이라는 게 좀 미약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국가 책임을 인정받은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소송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제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예. 4월 16일 전에 소송하도록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좀 많이 알려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 네. 좀 앞으로 제도적인 좀 변화도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어떤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사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유사 사건을 이제 목격하거나 보면서 방송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분들이 영향을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분노 감정이 진짜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일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 경찰이나 지자체 국가에서 그 치료에서 방치된 정신질환자분들이 자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좀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일선 경찰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트라우마가 이런 극심한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 장기간 지속돼서 사실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의 지원이 좀 강화되고 또 피해자분들이 장기간 지자체 등을 통해서 좀 관리되고 보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발생한 진주의 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했던 오지원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